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은 해석하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던지든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해석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에이펙에 와가지고 뭐 서울 삼성동에서 치맥을 하면서 또 주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젠슨 황은 삼성은 다양성, 그 다음에 SK는 집중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누구 하나 좋고 누구 하나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삼성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삼성만의 독특한 것, 삼성만의 특별한 것이 없다. 삼성만의 유일한 기술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 이런 분석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댓글로 얼마든지 올려주셔도 저는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반도체 패권의 중심에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아왔죠. 하나는 모든 걸 스스로 해내는 삼성전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한 우물만 파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직접 말하기를 다양성과 집중의 경쟁력 누가 과연 더 잘 나갈까? 그래서 디버시티 그냥 포커스 이 두 마리인데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집중 포커스의 강점이 있고 삼성전자는 다양성 디버시티의 강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젠슨 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곧대로 들으시면 될까요? 그리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만 사람이잖아요. 중국계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젠슨 황의 평가, 기업 구조, 사업 범위.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DM입니다. 종합반도체 회사죠. 인텔도 종합반도체 회사지만은 지금 사실을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한 그 IDM입니다.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전 주기 모든 걸 혼자서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인텔은 HBM 못하죠. 그래서 이거 표를 이렇게 하나 일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삼성전자는 설계를 하죠. 로직을 하죠. DRAM 설계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이렇게 생산도 하죠. 패키징도 하죠. 다 합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장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약간 모자라는 게 있다. 2% 정도 모자라는 게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수직 계열화에 그냥 장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통합 수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하죠. 빠른 의사소통, 개발 일정 단축, 비용 효율 확보 다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100%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공정을 삼성에서 내부에서 다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분산되죠. 기술이 또 융합이 되죠. HBM뿐만 아니라 GPU, 파운드리, 패키징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젠슨 황이 말한 디버시티, 삼성은 종합 반도체 플랫폼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단일 부품보다 전체 시스템을 통합, 설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의 디버시티, 다양성은 아주 존경을 받을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SK 한번 볼까요? 집중의 SK 하이닉스, 기술 몰입형 전문 기업.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22, 23, 24 올해까지 하여튼 이게 엔비디아의 GPU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역량이 삼성전자한테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K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HBM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HBM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고 HBM4에서도 선도를 지금 달리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분야만 파고드는 압축된 R&D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군데를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SK는 어차피 볼륨이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메모리 분야만 파고들었던 거죠. 그래서 TSMC처럼 이 똑같은 그 슬로건을 내겁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 최태원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TSMC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TSMC처럼 고객 설계와 수익을 위협하지 않고 신뢰 기반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HBM4의 베이스 다이도 TSMC한테 파운드리를 맡기고 뭐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엔비디아, AMD, 구글 등 팹리스, 빅테크 기업들한테 파트너십 신뢰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한 것은 포커스, 집중, SK 하이닉스의 전문성, 집중력, 고객 친화적 R&D 체계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을 전략적인 집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두 축이 다 필요해요. 삼성도 필요하고 SK 하이닉스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한 외교적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장점이 서로 보완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표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디버시티 플러스 포커스, AI 메모리 생태계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도 필요하고 SK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SK 입장하고 삼성의 입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생태계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기술 완성도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젠슨왕이 강조한 이 두 축은 결국 AI 반도체 시대의 생산 균형 축입니다. 다양성은 혁신을 넓히고 집중은 혁신을 깊이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는 삼성, 그런데 왜 유일한 기술은 없을까? 사실은 오늘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 그 CEO의 발언을 단순히 삼성은 다양성, SK는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깊이 이해하지 않고 분석을 안 한다 그러면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표면적인 해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대만 사람, 중국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젠슨 황이 본 다양성, 칭찬인가요? 경고인가? 이렇게 잘 봐야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다양성이 긍정적인 단어지만 젠슨 황 발언 속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적 독점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삼성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삼성만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면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완벽히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HBM4를 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 엄지 손톱만 한 HBM을 하나에 $560,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80만 원의 계약을 성사를 시켰다는 것은 SK 하이닉스만큼의 스페셜리스트, 특박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이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젠슨 왕의 다양성 발언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걸 하느라고 해서 하나의 분야에서 절대적인 독보성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뭐 연구원이라든가 임원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독보적인 것, 스페셜한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닌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이 IDM 때문에 그럽니다. IDM 종합반도체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삼성이 아직까지 그 장점이 HBM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넓게는 강하지만 깊이는 약한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은 둘 다 필요하다. 삼성의 다양성과 SK 하이닉스 집중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깊은 뜻을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은 사실상 삼성은 생태계의 균형자로 필요하고 SK는 기술적인 핵심 공급자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사실은 SK는 핵심 공급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최태원 회장이 리바이브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있어야 공급망의 전체적인 안정성과 협상력, 뭐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죠. 실질적인 기술 리더십은 SK 하이닉스 쪽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삼성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지 기술 리더십이라든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양성은 얘기했지만 리더십이라든가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 총각 그 반도체 어떤 전시회에서 젠슨 왕이 삼성의 GDDR7 앞에 와서 더락 최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과연 이 젠슨 황의 얘기가 어디까지 의미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겠죠. 해석을 해보면 삼성의 과제는 넓은 기술이 아니라 유일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거 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세계 최고 이런 말을 잃어버린 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발언을 삼성은 모든 걸 잘하지만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성의 기술에 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처럼 집중된 초격차 기술이 삼성은 부족하다.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디버시티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 말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삼성도 끌고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도 끌고 가야 됩니다. 다양성은 좋습니다. 구조의 강점, 그러나 존재감이 약해져 있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시스템적인 강점이지만 위기 대응력과 기술 융합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이죠. 포커스. 브랜드적인 강점이죠. 기술의 유일성, 시장의 리더십. 여기에 보면 기술의 유일성이라는 이런 독특한 이런 것들이 삼성한테는 좀 부족하다. 결국 젠슨 왕은 삼성의 다양성 속에 결정적인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포착을 했었죠. 그래서 그 말처럼 칭찬처럼 감싸가지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그냥 박수칠 수는 없는 거죠. 자, 삼성은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지만 SK 하이닉스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젠슨 황이 진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에게는 단 하나가 없다. 단 하나. 그래서 이 문장 젠슨 황의 숨은 메시지 삼성에는 단 하나가 없다. 이게 약점입니다. 이 삼성한테는 단 하나가 없다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IDM 종합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특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면 삼성은 다 할 수 있지만 삼성만 할 수 있는 것 없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HBM 잘하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더 잘 만들고 더 빠르다. 파운드리 TSMC가 더 잘한다. AI 패키징, 엔비디아는 TSMC가 이미 결합되어 있죠. 결국 삼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삼성을 아주 그냥 꼭 집어서 바라보지는 않는 이런 역설의 표현이란 얘기죠. 그래서 젠슨 황의 디버시티, 이거 다양성의 숨은 뜻을 삼성의 강점이라고 했지만
그 단어는 사실상 특화되지 않은 평범함, 이런 완곡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버시티, 다양함, 시스템적으로 유연하지만 방향은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파운드리를 버려야 된다. 그 파운드리를 분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포커스, 집중. 자원은 한정되지만 기술은 극한으로 응축되죠.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HBM4를 요 손톱만한 것을 560달러에 파는데 일반 D램이 얼마예요? 고정 가격 8달러.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은 15달러입니다. 560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삼성은 모든 걸 조금씩 하고 SK 하이닉스는 하나를 끝까지 파는 기업, 한 우물을 파는 기업,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다양성의 역설입니다. 삼성의 전략적 한계죠. 삼성의 IDM 모델은 본질적으로 내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구조지만 AI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가 그렇죠. TSMC의 코어스 패키징, SK 하이닉스의 HBM3가 그랬고 HBM4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은 HBM은 있지만 독점이 아니고 파운드리 있지만 1등은 아니고 패키징은 있지만 엔비디아가 쓰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게 젠슨 왕이 다양성이란 말로 해서 가장 잔인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삼성이. 그래야지만 기술의 진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칭찬의 평가로 받아들이고 박수를 친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습니다.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지어줘 보면 하여튼 이 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SK 하이닉스는 없으면 안 된다. 삼성 있으면 좋다. 제가 여기에다 딱 써놨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젠슨 황이 그렇게 사탕발림의 얘기를 한 것의 결론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차이가 HBM4에서부터 HBM5 그 이후의 시대의 그 주도권 방향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젠슨 황의 한마디는 결국 삼성은 생태계 일부지만 SK 하이닉스는 생태계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제 분석이, 제2 해석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이 이빨린 이야기를 그냥 박수를 치고만 넘어가기에는 너무 속쓰림이 있어서 제가 욕을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 방송을 준비를 하고 내보냅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